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세포 구조 파트를 할 건데, 일단 20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메일 주소도 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기출문제 좀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메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아마 금요일쯤 되면 미리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20문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연도별로 주로 가는데, 마지막 20번은 현미경 문제라서 맨 마지막에 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진핵생물의 편모, 원핵생물의 편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비검사 맨 마지막 문제였는데, 그러면 각각의 편모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진에게 편모하고 원에게 편모를 비교하면 일단 구성 성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진에게 편모 같은 경우는 튜블린이라고 하는 구형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튜블린들이 합쳐서 미세소관이라는 것을 형성하죠. 마이크로튜블. 그런데 그 미세소관들이 9+2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는 가가 진에게 편모고 미세소관인데 얘네들은 단면을 잘랐을 때 어떻게 된다? 9+2라는 거예요. 즉 미세소관 두 개가 한 팀을 이뤄서 9개가 배치를 하고 안쪽에 2개가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편모는 맞거든요. 여기 기저체라는 부분 있죠. 여기 세포막에 박혀 있는 건데 이 기저체의 단면을 자르면 바깥쪽은 여전히 9쌍이 있는데 안쪽이 미세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9+0 구조예요. 그러면 원액의 편모 가볼게요. 원액의 편모는 플라겔린 또는 플라젤린이라 하는데 전혀 다른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죠. 즉 진액의 편모하고 원액의 편모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액의 편모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운동하느냐? 디네인을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네인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ATPase, 즉 ATP 가수분해 효소를 들고 있어서 ATP를 가수분해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ATP 가수분해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7.3kcal를 가지고 운동을 하더라. 그렇다면 원액의 편모도 운동성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할 건데 여기는 ATP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TP 가수분해 뭐 ATP가 결합한다 이런 문장들은 다 틀렸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양성자 구배죠. 즉 프로틴 모터 폴스라는 PNF를 써가지고 가요. 즉 양성자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갈 때 그 힘을 가지고 쓰더라. 그럼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바깥쪽이 세포벽 쪽이 양성자가 고농도죠. 그래서 양성자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되돌아올 때 이 PNF를 써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여기는 이 모터가 회전하는 방식이에요. 회전. 그래서 양성자 구배를 쓰는 거지 ATP 가수분해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액의 편모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때 모습이 어떠냐? 파동을 친다. 그 파동 운동 또는 교재에 따라서는 채찍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채찍 운동. 그 다음에 원액의 편모는 파동 운동, 채찍 운동은 아니고요. 스크류가 돌듯이 모터가 돌기 때문에 스크류 운동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스크류 운동.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어떤 거 하나 더 보려고 하냐면, 자, 여기가 진액의 편모인데,
얘네들 있죠. 어떤 거? 요거 있죠. 이게 결국 뭐냐면 막이거든요. 세포막. 즉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액의 편모는. 그런데 원액의 편모는요. 이게 세포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원액의 편모는 이 편모는 막으로 둘러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으로 둘러싸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르네요. 그렇죠? 즉 진액의 편모는 막으로 둘러쌌다. 맨 바깥이 막이다. 그러나 원액은 그렇지가 않네요. 여기는 프로테인이 그냥 연장돼서 뻗어갔습니다. 자, 어떤 걸 물어봤는지 볼게요. 자, 설명을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가의 운동에 가라는 것은 진액의 편모거든요. 자, 그럴 때 여기가 디네인이 필요하냐? 예, 디네인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거네요. 가의 기저체는 9 플러스 2냐? 편모는 9 플러스 2는 맞지만 기저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0이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원액의 편모를 말합니다. 걔네들은 튜블린이 아니죠. 그렇죠? 플라겔린이에요. 그러면 튜블린은 가라고 바꾸든지.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 자, 나라는 것은 원액의 편모거든요. 여기에 키네신이 필요하다? 키네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운동의 5번요. 필라멘트 ATP 결합 필요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즉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요. 그럼 나의 운동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 PNF, 양성자 구배를 통해서만 가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1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요. 염색을 해가지고 뭔가 관찰하는 것 같은데, 자, 가는 슬라이드 글라스에 세포를 올려놓고 커버 글라스를 덮었다고 했어요. 그림화 시켜볼게요. 자, 얇은 글라스,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세포를 얹어놓고, 세포를 녹색으로 해볼게요. 세포를 얹어놓고, 그래 놓고 뭐를 투명한 커버 글라스로 덮었습니다. 그럼 커버 글라스 이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얘는 커버 글라스. 얘는 슬라이드 글라스. 그게 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커버 글라스 한쪽에, 그럼 요런 쪽에다가 뭐를 알코올을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70%가 중요치는 않지만 뭐 70% 알코올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알코올 넣었다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 알코올이 흡수가 되겠죠. 그다음 반대쪽에서는 여과지를 대고 뭐 남아있던 그 알코올을 빨아들인다. 그럼 알코올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알코올을 쓰면요, 핵산들이 침전이 돼요. 그렇단 말은 여기는 이 세포를 어떻게 픽스,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었던 상태를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딱 고정시켜요. 뭐 일종의 죽은 거는 맞지만 살아있었던 그 모습을 유지한다. 핵산이 침전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로 갈게요. 커버 글라스 한쪽에다가 뭐를 이번에는 메틸렌 블루를 썼대요. 당연히 색깔은 파란색일 거고요. 염색 약의 대명사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염기성 시약이다. 정말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염기성 시약이에요. 그럼 우리 생물에서는 pH 7.4일 때 염기성이란 말은 플러스 차지를 들고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메틸렌 블루가 하는 게 뭐냐? 마이너스하고 이온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마이너스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즉 산성 성분하고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세포에서 산성 성분은 뭐냐? 핵산 같은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염색할 수 있다? 핵산을 염색하는데 써먹는 거구나. 그래서 메틸렌 블루는 핵을 염색하구나. 핵 염색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까지 설명했어요.
자, 라로 갑니다. 대안 마이크로미터와 대안 마이크로미터를 눈하고 가까운 마이크로미터인데 또 교재에 따라서 뭐라고 한다? 저반 마이크로미터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눈 한자. 그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 이 다 눈금자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현미경을 사용해서 세포의 크기를 측정했다. 그러면 세포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안 마이크로미터 눈금자가 있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자가 있고 이 둘이가 오버랩돼서 겹쳐진 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맨 마지막 문제도 혈구 계수기라고 해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뭐 현미경을 이제 관찰한다는 소리죠. 그럼 그림화 또 시키면 제가 눈이 있다고 할게요. 이거 눈입니다. 그러면은 현미경에 렌즈가 두 개의 렌즈를 가져요. 이렇게 눈하고 여기를 눈이라 할게요. 눈하고 가까운 렌즈를 뭐라 부른다? 대안 렌즈 또는 뭐라고 했어요? 저반 렌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사물하고 시류하고 가까운 렌즈, 뭐 대면하는 렌즈, 대물 렌즈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류는 아래쪽에 있겠죠. 그런데 시류를 올려놓는 그 판을 뭐라 불렀다? 재물대라고 하죠. 재물대. 얘는 재물대. 시류를 올려놓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세포 구조 파트에서도 열심히 했던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이크로미터 일종의 투명한 눈금자거든요. 이런 것들은 눈금자인데 대안 마이크로미터는 어디다 설치하더라? 여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 렌즈 위쪽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대안 마이크로미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가깝게 올려놓는 거죠. 그 다음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대물 렌즈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재물대 위에다가 얹어요. 그러니까 이 눈금자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이 재물대에다가 올려놓는다. 그래서 그게 뭐다? 대물 마이크로미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기냐? 대물 마이크로미터하고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보면 그런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대안 마이크로미터 이 눈금자 있죠? 하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얘네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확대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의 간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확대율이 뭐였어요? 확대율이란 것은 대안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의 곱하기를 결과에 뭐란다? 확대율로 했죠. 만약 한 배라고 한다는 건 맨눈의 크기하고 그 육안으로 봤을 때 크기를 한 배로 보고 100배란 것은 육안의 크기보다 100배가 커진 거. 그게 확대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배가 확대한다 하더라도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간격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눈금의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한다? 눈금상이라고도 표현하죠. 눈금상은 항상 동일해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즉 눈금의 간격은 변화가 없다.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만약 확대율을 올렸을 때 뭐 n배 확대 시 그렇게 하더라도 눈금상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대안 렌즈 거치고 대물 렌즈 거치고 갔으니까 만약 여기다 시료를 했으면 시료도 100배 그러면 여기도 각각 100배가 커져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눈금 간격은 당연히 커집니다.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 커지냐? 만약 n배가 커졌다면 여기도 그 간격은 n배가 커져요. 일종의 나중에는 외우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는 변화를 할까요? 당연히 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금 간격은 그대로지만 아래쪽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한 눈금의 길이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n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것도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n분의 1. 뭐 이것도 외우는 것 중에 또 하나죠. 나중에는. 그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는요. 어떻게 확대를 하든 간에 한 눈금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어떤 내가 확대를 하더라도 그 절대치인 한 눈금의 길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시료를 관찰할 때는 시료와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오버레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 시료를 보기 위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 뭐를 빼고요?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뺄 거라고요. 이거를 제거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시료를 현미경 시료는 이제 프레파라트를 하는데 그 시료를 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포를 볼 때는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없는 상태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도 보시면 얘가요.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대안 마이크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안 마이크로미터예요. 왜냐면요. 대물 마이크로미터하고 시료가 같은 재물대에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오버랩이 되니까 걔를 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 마이크로미터 가지고만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한 눈금의 길이가 확대할 때마다 자꾸자꾸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대물과 대안을 오버랩 시켜서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 그래 놓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없을 때 얘를 가지고 시료를 관찰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여기 길이가 50 마이크로미터라고 출제자는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금의 수를 한번 세알려 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즉, 열눈금이 5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눈금에 대해서 얘네들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얼마? 5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확대를 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실제는 우리 교수님이 이 문제를 낼 때 원래 현미경에서 뭐 치약 회사에서 팔 때 저기 있는 대물 마이크로미터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은 우리가 약속으로 1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능을 하는 친구들 뭐 생투에서는 한 눈금의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다 아예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생투를 했던 친구들이 그 공식을 써가지고 외울까봐 그래서 이걸 좀 변형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눈금의 길이가 5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을 문제 속에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는 자꾸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 확대율에서 얘를 오버랩 시켜서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서로 겹쳐진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어느 부위가 겹쳤을까요? 딱 요거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여기하고 딱딱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는 대안이란 말이에요. 대안 마이크로미터. 그럼 얘가 이제 대물이에요. 대물. 그러면 대안 마이크로미터는 여기까지가 몇 눈금? 여기는 적어줬네요. 20눈금이에요.
그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몇 눈금인지 볼게요. 겹쳐진 부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여섯 눈금이에요. 여섯 눈금. 그럼 이제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는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가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가 5 마이크로미터다라는 걸 구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몇 눈금하고 있느냐? 여섯 눈금이거든요. 여섯 눈금. 그러니까 저기 길이가 얼마란 소리예요? 30이란 소리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30 마이크로미터예요. 라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한 눈금이 5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비례식을 세워서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 여기는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x라 높이다. 그런데 몇 눈금하고 지금 겹쳤냐? 20눈금하고 겹쳐 있어요.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에서 20을 뭐 나누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된다? 1.5가 돼요. 1.5. 1.5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만약 문제 속에서 지금 이 확대율에서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는 얼마예요? 하면은 1.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누구에 대한 거? 대안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를 말해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얘를 치우고 나서 여기를 봤어요. 그런데 이 눈금이 어떻게 된다? 20눈금이에요. 그렇죠? 20눈금. 누가요? 대안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한 눈금이 1.5니까 20을 곱하면 3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뭐가 된다? 3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 A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 가정을 통해서 나 가정이 뭐였냐면 알코올이었거든요. 알코올. 그러면은 여기니까 나였단 말이에요. 그럼 고정 맞다. 그렇죠? 그래서 고정이 돼요. 다에서 다라는 건 메틸렌 블루입니다. 세포 내 산성 물질하고 그렇죠? 산성 물질하고 결합해요. 그게 이제 뭐냐? 주로 이제 핵산이겠죠. DNA, RNA. 그러니까 핵을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그렇죠? 그다음에 A는 아까 A 얼마? 30이에요. 근데 20이라 했지.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 다음은 3번입니다. 되겠죠?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자, 세포 구조 파트가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암기식입니다. 그래서 이해보다는 좀 암기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정리하셔서 보통 이제 우리 편입에서도 여기 세포 구조는 뭐 한 문제 이상은 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 이런 데서 이제 틀리시면 좀 실수를 하면 좀 손해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이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일단 ABC를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ABC는 효모, 대장균, 메탄 생성균 근데 순서 없이 적어놨대요. 그럼 이제 ABC가 바뀔 수도 있다는 소리겠네. 그러면 일단은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자, 효모. 효모는 진핵입니다. 그 핵이 있고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효모는요. 균류 쪽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펑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균류에는 효모도 있고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뭐 단세포 개체죠. 효모는 학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트라고 하는 커먼 네임인데 효모에도 여러 종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대장균이죠. 뭐 대장균도 대표적인 원액의 대명사인데 뭐 에스케리키아 콜라이라는 이콜라이. 근데 원액이긴 한데 얘가 어디 들어간다? 진정세균에 들어가더라. 고세균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그람 양성균, 음성균 구분을 안 하지만 이게 지금 연도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대장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람 음성균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람 음성균의 대명사예요. 대장균이. 그리고 당연히 핵이 없을 거고 막성 세포 소견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자 예전에 피트 시절에 메탄 생성균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편입에서도 얘가 은근히 나옵니다. 얘도 원액은 맞아요. 근데 얘는요 진정세균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세균이요. 이거 은근히 피트 시절에 많이 냈고요. 우리 편입에서도 은근히 많이 냅니다. 메탄 생성균은 고세균이다. 그럼 얘는 이제 혐기성이에요. 산소가 없을 때 주로 자라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산소 호흡하는 즉 혐기성 세균의 또 대명사예요. 그래서 메탄을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을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또 역시 막성세포소의 대명사, 진액에 있는 대명사죠. 그러면 결국 여기 있다는 것은 예, 효모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C가 효모예요. 그럼 A, B는 이제 아직 모르겠다. 그렇죠? 자, 스트랩토마이신. 자, 스트랩토마이신은 제가 세포 구조에서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할 때 원액과 뭐 각각의 고세균, 진정세균, 진액을 구분할 때 한 페이지짜리가 나와서 구분할 때도 스트랩토마이신이 나왔는데 물론 저는 메인이 분자생물학에 가서 번역이 끝나면 또 항생제를 또 2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안 배웠는데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대구 카톨릭 의대 여기가요 의대 편입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학교로 좀 유명합니다. 요즘은 좀 난이도가 좀 떨어졌지만 그런데 그 대과대에서 항생제를 정말 깊게 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또 기출문제 풀이 할 때 또 프린트로 한 6페이지가 나가요. 그때 또 항생제를 더 자세히 볼 건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냐? 스트랩토, 마이신. 마이신 하면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항생제의 특징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뭐 스타트에서 번역 개시를 억제한다. 뭐 그렇게 하면 끝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얘는요 고세균한테도 안 들어요. 진정세균에서 번역 개시를 억제한다. 그래서 실제는 진정세균은 70S 리보솜 있잖아요. 그렇죠? 형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뭐 실제 정확하게 말하면 30S하고 50S가 둘이가 붙어서 70S가 만들어지는데 즉 개시 복합체가 형성을 하는데 그거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되면 번역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저는 분자생물학에서 스트랩토마이신의 부가적인 기능을 또 설명할 건데 아마도 세포구조에서 설명했을 것 같긴 한데 또 부가적인 기능이 뭐냐면 역시 진정세균에서 번역 시 미스리딩을 유발해요. 그 미스리딩은 번역할 때 오번역이 일어난다 이 소리요. 잘못된 번역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종의 부가적인 거. 그러니까 피트 시절은 뭐 요 노란색만 하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세균은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액도 안 듣습니다. 스테레토마이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수성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센시티브. 감수성이 있다는 것은 약 효과가 제대로 나온다. 그럼 스테레토마이신은 진정세균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죠. 그렇죠? 얘네를 이제 못하게끔 하니까. 그럼 여기 있다는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 대장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없다는 얘가 뭐가 된다? 메탄 생성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A, B, C를 다 찾았네요. 그죠? C가 효모라는 소리고 대장균은 A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얘가 B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각 하나씩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 A는 핵막이 없다. 그렇죠? 핵막이 없습니다. 원핵이니까. 그럼 만약 출제자가 여기 A만 물어봤지만 B도 어떨까요? B도 핵막이 없죠. 누구만
핵막이 있다. C는 핵막이 있다. 자, 그러니 얘가 없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설명했어요. 자, 니은요. 저기도 정말 정말 많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피트 시절에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편입에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막지질에 에테르 결합이 있느냐라는 거야. 뭐 있어 결합이 있느냐, 있어 본드가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자, 누구한테 이런 에테르 결합이 있을까요? 메탄 생성균, 즉 B가 맞다, 그렇죠? 그러니 맞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고세균의 세포막에 인지질에 뭐가 에테르 결합이 있는 거예요. 에테르 본드가 존재합니다. 오늘 풀어보시면은 이 문제가 한 2개, 3개, 3개 정도가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화학을 잘 하시니까 에테르 결합이 뭔지 다 아시죠? 에테르 결합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말해요. 그렇죠? 쌤, 그러면 뭐 대장균이나 효모는 에테르 결합이 없다는 거예요? 인지질에? 예,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진액이라든지 진정세균이라든지 즉 효모라든지 대장균은요, 인지질에 에테르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랬죠? 에스테르 결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테르 결합. 에스테르 결합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봤으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세롤과 지방산이 붙을 때 이런 에스테르 결합한다. 되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딕은요. B 같은 경우가 리보솜이, 자, 대장균이나 메탄 생성균이나 모두 다 70S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의 친간 계수는 서로 다르지만 전혀 구성 성분은 다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 70S라는 친간 계수는 같지만 구성 성분이 다르더라. 그러니 고세균의 번역 개시를 억제하지는 않았죠. 스트레프토마이신이 같은 70S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몸무게는 같은데 그렇다고 몸무게 같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효모 같은 경우는 세포질에 또 조면소포체에 80S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미토콘드리아 있죠. 그럼 70S도 있습니다. 어디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게. 그렇죠? 80S하고 70S가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B의 리보솜이 70S란 말이에요. 근데 C의 리보솜은 80S가 메인이긴 하지만 70S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크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오히려 작다는 문장을 쓰면은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자, 오늘 20문제를 다 풀 수도 있고요. 다 못 풀 수도 있습니다. 다 못 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음 회차로 넘기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다 풀 거고요. 오늘은 뭐 1시간 반 정도 그 안에서 풀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동물이라고 했어요. 동물. 그리고 가나 다라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다라는 걸 주어졌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는 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습니다. MT라고 적을게요. 다는 세포질. 근데 요즘은 이 세포질을 세포 기질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사이토졸. 자, 마지막으로 라는 골지체예요. 골지 바디.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요. 가나 모두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자, DNA가 있으면 전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DNA 가지고 RNA 만드니까. 그럼 핵에는 당연히 DNA가 있어요. DNA가 있죠. 미토콘드리아도 당연히 DNA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핵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전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 얘도 전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
근데 만약 출제자가 복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맞죠. 복제가 일어나도 맞죠. 그죠? 근데 세포지나 골지체는 DNA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다와 라를 물어봤을 때는 전사된다 하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여기는 DNA가 없으니까 이곳에서는 전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도 당연히 전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네요. 자, 니은 갑니다. 나하고 다에서 모두에서 리보솜이 발견되느냐. 그렇죠. 우리 앞에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 몇 S가 있다? 70S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그럼 있네요. 다는 세포질에는 80S가 있죠. 그렇죠. 80S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층간 계수는 다르지만 리보솜이 있는 거는 맞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도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 핵에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핵에서 인에서는 리보솜의 소단위체 서브 유니트가 조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에서 뭐가 40S와 60S가 발견될 수는 있겠죠. 근데 80S가 발견된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인에서. 인이란 영역에서. 그렇죠? 그런데 골지체는 그런 건 없죠. 자, 디귿 갈게요. 라는 골지체인데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글리옥시솜, 예전에는 글리옥시좀이랬는데 요거를 이제 솜으로 이제 했죠. 글리옥시솜. 그러면 얘를 따로 볼게요. 글리옥시솜. 예전에 글리옥시좀 했는데 영어식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자, 글리옥시솜 같은 경우는 이게 동물한테는 없습니다. 맞죠? 동물 없어요. 누구한테 있더라? 식물한테는 있어요. 근데 식물의 모든 세포에 다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식물에서 어느 시기에 씨앗, 종자 시기에 발견이 돼요. 세포 내에. 그래서 이 글리옥시솜 안에는 지방산의 베타산화도 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방산을 산화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베타산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뭐죠? 글리옥실산 회로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했고, 글리옥실산 회로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글리옥시솜에 글리옥시산 회로와 지방산의 베타산화가 있다 보니까 지방산을 분해해서 아세틸코에 나오고 글리옥시산 회로를 거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이 미토콘드리아 세포에 가서 포도당까지 갈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도 많이 했다 그렇죠. 지방산이 들어가서 이 회로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포도당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게 불가능해요. 지방산 가지고 포도당 바꾸는 게 불가능하지만 식물은 지방산 가지고 포도당 바꾸는 것도 할 수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글리옥시점은요. 나중에 광합성을 하기 시작한다면 얘가 점점 바뀝니다. 뭐로 바뀐다고 했죠? 포옥시점 바뀐다고 했어요. 포옥시점. 포옥시점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광합성 할 수 있죠. 그럼 빛을 많이 받아서 결과적으로 포옥시험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리옥시솜을 포옥시험의 하나의 특화된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출제자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글리옥시솜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랬는데 골지체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제자가 포옥시험을 한다면 이거는 고려해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포옥시험은 있습니다. 그죠? 또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포옥시험은 동물, 식물 다 있어요. 모두 존재해요. 그리고 이 포옥시험에서 무슨 일을 한다? 카탈라즈가 있어서 과산화수소를 제거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얘를 생성했다가 제거한다. 그리고 카탈라즈가 있더라라는 것도 중요하죠. 마커 엔자임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또 무슨 일도 하더라? 지방산의 베타산화도 해요. 선생님 그러면 글리옥시솜에도 카탈라즈가 있나요? 예, 카탈라즈 있습니다.
얘도 역시 카탈라제에 있어요. 카탈라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글리옥시점은 동물에서의 포옥시점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동물의 경우는 글리옥시산 회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산을 포도와 바꿀 수 없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 답은 3번이에요. 자, 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포 연접 세 가지를 나타낸 건데, 자, 피트 시절에서도 이런 연접을 한 2문제 이상을 냈습니다. 뭐 뒤에 계속 이게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같은 것이 뭘까요? A는 밀착 연접이죠. 뭐 타이트 정선이라고 했던 밀착 연접이에요.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을 구분하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구분하는 역할도 하고 막의 유동성을 제한하기도 하고 수송체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고 뭐 이온의 누수를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마 뒤에서 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단백질이 뭐였죠? 이 단백질이 좀 어려웠는데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런데 클라우딘, 오클리딘.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저런 클라우딘이나 오클리딘 같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B로 가볼게요. B는 뭘까요? 우리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데스모점이다. 그렇죠? 요즘은 좀을 솜이라고 좀 표현해서 데스모섬.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조직을 강화할 때 여기 중간 섬유를 쓰기 때문에 되게 조직 강화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나왔던 그 녀석이에요. 특히 여기 있는 이 단백질, 막단백질 뭐였죠? 캐데린. 얘가 누구예요? 중간 섬유인 뭐 상피세포 같으면 케라틴. 그래서 캐데린이라는 막단백질과 그 다음에 케라틴이라는 중간 섬유, 물론 상피세포에서는 케라틴이고 만약 뭐 결합 조직 같은 데는 뭐 비메틴과 비메틴 릴레이티드 이런 것들을 쓰게 되겠죠. 자, 그다음 C는 C 뭐예요? 많이 봤다 그렇죠? 간극 연접. 뭐 교재에 따라서는 연락 연접 또는 교신 연접이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갭 정션을 말하죠. 그렇죠? 갭 정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단백질 하나하나를 뭐라 불렀다? 코넥신. 그렇죠? 코넥신. 그 코넥신이라는 녀석이 6개가 모인 걸 뭐란다? 코넥손. 그 코넥손이 2개가 모인 게 뭐다? 간극 연접이라고 했어요. 특히 원형제 연락사하고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원형제 연락사는 어디 있더라? 플라즈마 데스마타는 식물에, 간극 연접은 동물에. 그리고 특히 얘가 뭐가 통과를 못한다는 거야. 프로테인은 통과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RNA 같은 거 통과하지 못한다. 굳이 이걸 적는 이유가 뭐죠? 원형제 연락사는 이 프로테인과 RNA가 통과를 할 수 있더라. 그런데 동물에서는 이 간극 연접을 통해서는 못 간다라는 거. 그 대신에 작은 분자들은 다 갈 수 있어요. 친수성이면서 작은 분자들. 뭐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이온들 이런 거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갈 수 있고요. 뭐 이온도 갈 수 있고요. 작은 어떤 분자들, 친수성 분자량 작은 것들 다 통과를 합니다. 자, 어떤 걸 물어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요, 밀착 연접인데 장 상피층을 경계로 서로 다른 화학적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떤 상피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연접이니까 2개 이상의 세포를 좀 그려놔야 되겠죠? 그럼 일부만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밀착 연접이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외부 환경과 바깥쪽과 안쪽을 구분해 낼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애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예를 든다면 여기 장상피를 했어요. 뭐 소장이라 합시다. 그럼 소장상피 세포를 할게요. 우리가 내부는 pH가 7.4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음식물 먹으면 pH가 올라가요. 뭐 예를 들어서 9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도 양성자가 밖으로 안 나가고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 외부 환경과 안쪽을 격리를 시켜놓은 거죠. 자, B라는 것은 데스모점인데 심장 근육 조직에서 잘 발달돼 있다. 이거 나중에 뭐로 배울 거냐면 계제판으로 배울 거예요. 순환 파트에서.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제판이라는 게 있었죠. 인터큘레이팅 디스크라는 계제판인데 얘는요 어디서? 심장에서 발견돼요. 얘는 그 연접 발달 형태를 말해요. 되게 연접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럼 대명사가 뭐냐? 데스모섬도 되고요. 지금 C도 됩니다. 간극 연접 돼요. 그 다음에 어드헤렌스 정션이라고 하는 뭐 접착 연접 또 교제에 따라서 부착 연접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많이 발견되더라. 그게 이제 계제판이랍니다. 계제판.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네요. 그 다음 디귿. C는 심장 근육 세포 간에 전기 신호가 전환되는 데 중요하다. 그렇죠. 간극 연접을 통해서 뭐가 이런 이온들이 가고 신호 전달 물질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라든지 나트륨, 칼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어요? 탈분구. 그래서 수축. 그래서 동시 수축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의 심장 동시 수축하고도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맞아요. 따라서 답은 5번. 하나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포 골격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자, 미세섬유, 미세소관, 중간섬유가 있는데 A가 자, 세포 소기관 이동에 관여해요. 저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미세소관이겠지. 미세소관은 세포 소기관 이동에도 관계하고 즉 도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 봤던 편모나 선모 같은 녀석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할 때 막이 함입되는 거 이거 동물의 세포질 분열 그거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수축환하고 관계 있을 거니까 액틴 미세섬유. 맞아요? 미세섬유. 그러니까 이 미세섬유 가지고 동물에서 세포질 분열할 때 수축환. 이거 세포 주기에서도 배우는 거죠. 수축환. 수축을 할 때 이 성분이 뭐라고요? 액틴 미세섬유와 요즘 마이오신이라 부르는데 저는 뭐 옛날식으로 할게요. 미오신.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 맞죠? 그 다음 C. 정말 많이 했다. 그렇죠? 핵의 형태 유지에 관여한다. 이거 라민이에요. 라민은 어디 들어요? 중간섬유. 그렇죠? 중간섬유에 들어갑니다. 라민. 걔네들을 합쳐 있는 것을 핵라미나라고도 표현했어요. 자, 기억요. A는 그렇죠. 선모 편모의 구성 요소입니다. 미세소관은. B는 액틴. 그렇죠. 이 미세섬유들은 글로불라 액틴이라는 지액틴, 액틴들이 중합된 게 뭐다? 미세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액틴 필라멘트라는 말이 더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자, 액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C의 한 종류입니다. 케라틴 이런 건 세포질에 있는 거고 핵에는 라민 외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답은 5번. 그럼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그람 음성 박테리아, 즉 그람 음성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그람 음성균의 대명사가 대장균이랬죠. 뭐 대장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핵양체라는 게 있어요. 핵양체. 핵양체는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즉 어떤 걸 말하냐면 세균 염색체가 존재하는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 원핵들은요, 뭐가 없으니까, 핵막이 없으니까 그 어떤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핵양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핵양체는 진핵에서는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세균 염색체는요, 환형이죠. 선형이 아니라.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복제를 하기 전에는 몇 개가 있다? 한 개가 딱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리보솜이 또 있고요. 리보솜. 이때 리보솜은 메데스 70S, 그렇죠? 70S 리보솜이에요. 근데 세포질. 근데 요즘 이제 세포 기질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얘는 이제 편모도 들고 있네. 근데 우리 아까 1번 문제 풀 때도 원액의 편모 풀 때 요 녀석은 뭐라고요? 플라겔린. 이걸 미세소가 뭐 튜블링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 정리했던 거 다시 복습한다면 뭐 스크류 운동을 하더라. 막으로 둘러싸지 않더라. 그 다음에 양성자 구배를 써가지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내막, 원형 질막 이게 뭐예요? 세포막이죠, 그렇죠? 세포막. 그러면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것은 우리는 세포벽이라고 펩티드 글리칸층과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그람 음성균은 외막이 있다는 게 참 독특했습니다. 특히 외막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LPS라고 하는 일종의 뭐다? 지질 다당체가 있다라는 거. 리포폴리사카리드가 있었죠. 이것도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 그람 양성균은 외막이 없어서 LPS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 같은 이런 LPS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소예요, 독소. 내독소. 그러니까 얘가 분비하는 건 아니고 이 벽에, 세포벽에 딱 가지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열에 대해서 내성이 되게 높았어요. 열 내성이랬어요. 그 다음에 톡식했던 것이 지질 때문에 아니면 탄수화물 때문에 그래요. 지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독소였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질이 리피드 A라거든요. 얘가 뭐라고요? 톡식 영역이다. 이건 MD 기출이었어요. 톡식 영역. 그 탄수화물은 안정성,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내성, 뭐 이런 거 가진다라고 했던 거. 자, 그러면 기억력. 핵양체에서 히스톤이 발견된다라고 했는데 크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없네. 자, 기억력. 핵양체에서 히스톤이 발견됐는데 핵양체는 세균 염색체가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없다? 히스톤이 없어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는데, 자, 이게요, 만약 고세균 같으면 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그람 음성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세균의 경우는, 고세균의 세균 염색체는 진액만큼 히스톤이 풍부하진 않지만, 일부 히스톤이 있어요. 히스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양이 적을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세균은 없어요. 진정세균은. 진정세균에는 뭐가 없다? 히스톤이 없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행은 당연히 기본 디폴트로 항상 히스톤이 있는 거예요. 자, 페니실린은 리보솜의 기능을 억제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나요? 네, 틀렸죠. 리보솜 기능 억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페니실린은 뭐 하는 거예요? 자, 페니실린 정리하면 항생제는 맞는데 이게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것도 맞는데, 그리고 인간이 가장 먼저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 맞는데 얘는 어떻다고요? 진정세균의 세포벽인
펩티도 글리칸에 뭐를 막는다고요? 생합성을 막습니다. 생합성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 만들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끔 막아요. 근데 우리는 효소 파트를 거치면서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정확하게는 뭐였죠? 트랜스펩티다제. 얘를 억제를 하는데 어떻게 억제를 했어요?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비가역적 억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이 어떤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블록이 돼서 펩티드 글리칸을 못 만드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트랜스펩티다제를 뭐라고 불렀다?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도 했다. 근데 지금은 트랜스펩티다제라고 명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을 타겟입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포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요. 세포벽 합성을 억제한다. 그럼 리보솜 기능 억제하는 대명사 또 뭐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스트랩토마이신 이런 거 쓰면 되겠다. 그렇죠? 자, 외막에는 그렇죠. LPS가 있습니다. 따라 답은 3번이 돼요. 그다음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분별 원심 분리 또는 차등 원심 분리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천지의 10분, 뭐 이만지 20분 이런 거 외우자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만약 동물을 가지고 이 분별 원심 분리를 하면 차등 원심 분리, 뭐 분별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순서는 좀 외우셔야 된댔어요. 저는 뭐 G나 RPM이나 어떤 시간까지는 뭐 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뭐가 먼저 떨어진다고요? 핵. 가장 무겁구나. 그 다음 이제 뭐 떨어진다고 했어요? 호흡시점.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리소점. 그러니까 차등 원심 분리를 통해서는 저 포옥션, 미토콘드리아, 리소점을 구분해낼 수는 없습니다. 같이 떨어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 뭐가 떨어진다고요? 마이크로좀. 작은 뭐 주머니라는 소리인데 뭐 시스테나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떨어지긴 하죠. 이게 세포막을 파쇄하고 나서 즉 분쇄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세포막 조각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 조각난 세포막도 여기서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테나들이 발견되는데 그 시스테나들이 뭐 소포체라든지 골지체라든지 이런 애들의 시스테나, 낭상 구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뭐가 떨어진다? 세포질 성분. 그럼 여기에는 뭐 리보솜들 세포질에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요렇게는 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 제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핵을 떨어뜨리고 나서 분명히 포옥션, 미토콘드리아, 리소점, 즉 퍼미리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시간과 뭐 G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점이 떨어질 수 있는 대로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동시에 다 떨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1번, 2번, 3번을 내가 어떻게 구해요? 지금 나는 시간도 안 했고 G값도 안 했는데 그래서 뭐가 나온다? 얘네들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즉 1번에 어떤 포함되어 있는 세포 속의 A는 두 겹의 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중막이란 소리지. 우리 뭐 진액에서 이중막은 딱 세 가지다, 그렇죠?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그다음에 엽록체막. 근데 동물은 엽록체가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중막은 미토콘드리아 아니면 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뭐가 발견돼요? 라민, 핵막이 있다는 그 녀석. 그러면 당연히 1번은 뭐를 이야기해요? 핵을 말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 A라는 것은 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 자, 그 다음 떨어진 게 2번인데 2번에 있는 어떤 B를 봤더니만 DNA와 RNA가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핵은 이미 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DNA와 RNA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얘죠. 그렇죠? 여기는 DNA도 있을 수 있고 RNA도 있고 프로테인은요. 어느 막성 세포 속에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DNA와 RNA가 다 있는 거야. 물론 핵에도 뭐가 있어요? DNA와 RNA는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저기에는 리소즘과 포옥시움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번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에 어떤 C라는 녀석을 봤는데 걔는 인에서 조립된 복합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인에서 조립된 것은 40S와 60S 조립체가 있는데 그 녀석대와 그 녀석과 막으로 구성된 그러면은 이 녀석이 나중에 뭐가 돼서 80S가 돼서 막에 부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합 리보섬 말하는 거거든요. 바운드 리보섬, 부착 리보섬. 근데 이 결합 리보섬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핵의 외막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 조면소포체. 그치? 조면소포체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조면소포체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쪽이 3번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3번이라는 소리네. 그렇죠? 왜냐면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A는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 봤다 그렇죠? 메틸렌블루.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뭐 피트 시절도 반복이지만 우리 편입도 좀 반복된 게 많습니다. 염기성 염료인 메틸렌블루에서 염색되는 거 핵 맞죠? 핵산에 염색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핵이 염색이 돼요. 핵은 산성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비해서 뷰레빠는 이거는 고분자 파트에 배우지 않았어요? 뷰레 반응을 통해서 뭐를 검출한다? 단백질, 프로테인을 검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프로테인 검출하는 게 되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지방이라는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 핵산을 먼저 달달 외우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프로테인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프로테인 검출하는 게 뷰레 반응 말고도 뭐가 있었죠?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 프로테인. 이건 뭐 프로테인이나 말이 들어가니까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고 BC 방법도 있었죠. 그 다음에 로리 방법. 그 다음에 닌히드린 너무 많다 그죠. 뭐 등등등이 있었어요. 특히 닌히드린 같은 경우 우리가 세포막에서 한번 고분자 파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모두 검출한다. 아미노산도 검출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뷰레 반응 프로테인인데 프로테인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지역을 1, 2, 3번 어느 것을 하더라도 다 프로테인 다 있습니다.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인이 다 있죠. 그래서 이 프로테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다음 C에서 C라는 것은 이제 소포체 같은데 분비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그쵸? 소포체에서 만들어졌던 녀석이 골지체 그리고 소낭 형태에서 엑소사이토시스 분비를 하니까 그래서 결합 리보솜에서 다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비 단백질은 당연히 조면소포체 막에 붙은 결합 리보솜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9번 갑니다. 자, 여기는 어떤 동물이 이동하고 있다는데 이게 아메바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메바 운동. 또 위족 운동하는 애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원생 동물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분류 파트에 또 따로 하겠지만 그래서 아메바가 뭐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족이 뭐라고 했어요? 가짜 발. 그러니까 뭔가 뻗어 나가는데 가짜 발이 뻗어 나간다. 그런데 이런 위족 형성을 할 때는 원래는 바깥쪽에 세포막 안쪽에 뭐가 있더라? 액틴 미세섬유가 있는데 자, 요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옆에서 본 모습. 자, 빨간색이 액틴 미세섬유예요. 근데 얘가 마치 그물망을 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게 뭐라고요? 액틴 미세섬유. 이렇게 막 크로스로 막 연결되어 있으면은 결국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을 유지하면서. 근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걸 반고체 상태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죠? 젤 상태라고 했어요. 젤 상태. 반고체 상태. 그런데 만약 얘가 어딘가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던 녀석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뻗어간 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위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젤이 이 그물망을 형성했던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와해가 돼야 돼요. 뚝뚝 떨어져야 돼. 그래 놓고 액틴 미세 섬유가 다시 조립을 하면서 뻗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뻗어 나가는 거죠. 액틴 미세 섬유가. 그러니까 일종의 젤 상태가 어떻게 솔루션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액틴 미세 섬유가 뻗어 나간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위족 형성의 반대편은 수축을 하고 있죠. 이 수축은 어떤 거와 어떤 걸 통해서 마치 근육하고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미세섬유와 액틴 미세섬유와 누구? 마요신, 미오신. 얘네들을 통해서 뭐 한다? 수축. 잡아당기는 거야. 마치 치약을 뭐 짜는데 맨 뒤에서 누르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르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액틴들이 많이 몰려오게끔 해서 뻗어 나간다. 이 소리. 그 다음 여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부착하고 있는 거. 교재에 따라서 고착점이라 하는데 부착점. 이 부착점에서 관계되는 막단백질 뭐였죠? 항상 바깥쪽에 세포의 기질 바깥쪽에서 붙는 막단백질은 관여하는 건 뭐예요? 인테그린이죠. 근데 인테그린 이 막단백질하고 세포질에는 어떤 게 미세섬유하고 연결을 하죠. 그래서 고정을 시킨다. 바깥쪽에 어떤 성분하고 막에 있는 인테그린, 그 다음에 세포질은 미세섬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기억력. 액틴 단량체의 중합과 미세섬유의 재별. 그렇죠. 지금 여기 젤이 졸화가 돼야 되고 다시 뻗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족이 확장됩니다. 이은요. 세포 뒤쪽의 수축은 미오신하고 중심이 아니죠. 미세수관 관계하는 게 아니죠. 그게 누구예요? 액틴 미세섬유지. 그렇죠. 액틴 미세섬유. 중심립은 중심체 만들고 그다음 방추사 만들고 이런 때 관여하는 거니까 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 틱은요. 세포가 이동할 때 세포 기사의 부착은 중간섬유 아니죠. 중간섬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미세섬유. 미세섬유. 선생님 그런데 나는 인테그린하고 중간섬유가 결합하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나오긴 나오죠. 어떤 거였죠? 헤미데스모점. 헤미데스모점. 그러니까 헤미데스모점 할 때는 헤미데스모점 할 때는 막단백질이 누구라고요? 인테그린. 그 다음에 세포 기질에 있는 세포 골격이 누구라고요? 그거 케라틴이었어요. 케라틴. 케라틴은 중간섬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기점학하고 연결시켰대. 기점학. 그때만 케라틴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헤미데스모저 말고 인테그린하고 세포 골격하고 어떤 녀석 연결시키니 하면 무조건 미세섬유예요. 그런데 헤미데스모저만 케라틴 중간섬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 답은 1번이에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보통 보니까 피트 시절에 세포 구조 파트가 대부분 1번이었다. 그렇죠? 일종의 항상 보면 교수님들이 이 세포 구조를 간판, 얼굴마다 좀 안 좋은 편인가? 항상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대표 주자예요. 자, 여기 보니까 원핵생물인데, 결핵균, 대장균, 포도상균 중에 하나가 가나다래요. 그럼 얘네들이 특징들이 있겠죠. 그럼 걔네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일단 결핵균부터 보겠습니다. 결핵균은 당연히 결핵을 유발하는 겁니다. 폐염증 유발시켜가지고. 근데 여기는 정말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 이거 당연히 원액이고 진정세균이고 얘는 그람 염색을 통해서는 염색이 안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가 그람 양성균으로 분류를 하긴 해요. 외막이 없어서 그람 양성균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결핵균은. 그러나 그람 염색으로는 안 됩니다. 그람 염색은 안 돼요. 그람 염색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람 양성균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막이 없어서. 그러면 결핵균을 검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 사람 이름이긴 한데 질 닐슨 시약을 통해서는 검출해 낼 수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검출합니다. 이게 온도 가하고 알칼리 염기성을 딱 염색을 시켜버려요. 근데 한번 염색하면 이게 뭐 산성을 통해서 중화시켜서 떨어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을 통해서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염색된 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도 하냐? 항산성 세균이라 합니다. 산성을 쓰더라도 그 염색된 애가 안 떨어진다고 해서 항산성 세균의 또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결핵에 한번 걸렸을 때 이거 치료하기 되게 힘듭니다. 즉 항생제가 잘 침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포벽에 뭐가 있다? 이런 왁스가 있어요. 왁스. 그래서 놀랍게도 왁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약들이 잘 투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핵에 한번 걸렸을 때 거의 6개월 이상 칵테일 요법을 통해서 항생제 자꾸 바꾸면서 얘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나왔네. 여기 왁스가 있다는 거 요거 때문에 얘가 누구예요? 결핵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 결핵균입니다. 그 다음 대장균. 우리 앞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다 그렇죠? 이콜라이 뭐 원액이고요. 진정세균이고요. 얘는 그람 음성균. 그럼 당연히 그람 음성균은 뭐가 또 있다고 했어요? 외막이 있다는 거. 그 외막에는 또 뭐가 있다? LPS.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어보면 비슷한 게 계속적으로 걸립니다. 그럼 외막이 있는 얘를 딱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대장균이에요. 그래서 나가 얘입니다. 뭐 가는 그렇다면 포도상 규근을 말하는 것 같아요. 포도상. 그러니까 포도송이 모양이고 동글동글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하나가 있는 게 여러 개 막 뭉쳐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럼 얘도 역시 원액이에요. 당연히 진정세균이고요. 얘는요 그람 양성균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분류 파트에 가서 이 원액들의 진정세균을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람 양성과 음성 말고도 또 다른 식으로 분류할 거예요. 캠벨 수준으로 할 건데 캠벨 수준도 되게 좀 어렵게 막 분류를 여러 가지 해놓습니다. 그 저는 이제 분류 파트에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외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외막 없어요. 그래서 외막 없는 얘, 펩티드 글리칸만 있는 얘. 그래서 얘가 포도상 규근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릅니다. 가는 포도상 구균 맞습니다. 자, 나의 외막에는 리피드 A, 아까 이야기했죠. 리피드 A가 아까 톡식한 영역이다라고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질 A. 그 다음에 나는요, 대장균인데 내생포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자, 내생포자, 엔도스포아라는 내생포자. 이건 아무나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람 양성균 중에서도 양성균 중 어떤 애, 뭐 바실러스라든지 또는 클로스트리디움 그것도 일부 종에서 내생포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뭐 열에 대해서 내성, 그 다음에 뭐 양분이 부족하는 이런 환경에서 얘네들이 형성돼요. 내생포자가 만들어져요. 엔도스포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는 뭐 고온에도 잘 버텨요. 내성이에요. 열에 대한 내성. 뭐 건조 이런 것도 내성이에요. 보통 이제 물 없으면 얘네 세균들은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했어요? 실험실에서
고압, 수분, 멸균법을 통해서는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열 처리 뭐 방법을 통해서 안 됩니다. 가정에서 내생포자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내생포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음성균은 양성균 중에서도 일부예요. 다는 결핵균이죠. 가보다 라이소자임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라이소자임이 뭐죠? 효소인데 우리 인간에도 만들어내죠. 뭐 예를 들어서 침이나 또는 눈물이나 콧물에서도 소량 나올 수 있고 그 외분비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어디에 있더라? 침 속에도 있어요. 눈물, 콧물 이런 데도 있는데 얘는 뭐라고요? 펩티도 글리칸을 어떻게 한다? 파괴하는 거예요. 베타 1사를 딱 끊어버려요. 베타 1사계라 NAG와 NAM의 베타 1사계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결핵균은 일단 왁스가 있으니까 잘 통과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는 가보다 라이소의 저항성이 크다라는 이 문장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왁스가 있으니까, 이 방수층이 있으니까. 고세균의 세포벽에는 펩티드 글리칸이 없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맞죠? 자, 고세균 같은 경우는 펩티드 글리칸이 있다 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고. 슈도 펩티드 글리칸이 있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근데 교재에 따라서 슈도 펩티드 글리칸을 또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슈도 뮤레인. 그래서 슈도 뮤레인이 나와도 돼요. 어쨌든 펩티드 글리칸 아니란 소리예요. 슈도 뮤레인. 펩티드 글리칸이 없습니다. 고세균 자체는. 물론 여기 포도상구균, 대장균, 결핵균은 고세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나온 거죠. 따라 답은 3번입니다. 11번 가보겠습니다. 또 역시 뭐 구조 또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리보섬 인 핵공 중 하나다. 그럼 이거 맞춰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갈게요. 디귿까지 있나? 자, 기억. 뭘 것 같아요? 인이다. 그쵸? 인. 요거 인이에요. 그러면 인 영역에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 자, 일단 뭐 DNA 있어요? DNA 당연히 있죠. 그럼 DNA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사. 어떤 전사가 일어난다? 대부분의 RNA가 전사가 일어나죠. 뭐 18S, 5.8S, 28S 이런 애들이 전사됩니다. 18S, 28S, 5.8S. 그 OS는 뭐 핵질에서 전사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리보솜 단백질도 유입이 돼서 뭐가 조립되더라? 리보솜의 서브 유니트가 조립돼요. 그래서 40S가 조립됩니다. 뭐 60S가 조립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니은은 뭘까요? 핵공이겠다. 그죠? 핵공. 친성 물질들이 이 핵공을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핵공 복합체, 뭐 팔량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핵공. 그 다음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디귿이구나. 죄송합니다. 디귿. 그럼 니은은 여기다 할게요. 니은은 리보솜이다. 그렇죠? 여기 니은이 리보솜이에요. 근데 무슨 리보솜이에요? 바운드. 결합 리보솜. 결합 리보솜이 있습니다. 또는 부착 리보솜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요거야. 자, 기억력. 기억에서 RNA죠. mRNA가 아니라. 그렇죠? RNA 합성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분비 단백질은 니은에서 만들어진다. 앞에서도 비슷하죠. 그렇죠? 분비 단백질은 어디서 만드니? 조면소포체 막에 있는 결합 리보솜. 계속 비슷한 게 나오네요. 디귿요. 리보솜의 대단위체가 여기서의 라지 서미트는 뭐냐면 큰 거 말하니까 60S거든요. 그럼 60S가 핵 안에서 세포지로 이동할 때 디귿을 통해서 이동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핵공이 지금 인이라는 영역에서 뭐가 40S, 60S가 만들어지면 어디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얘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세포줄로 가는 거죠. 40S하고 60S가. 그러면 여기서 뭐가 mRNA가 만나면 40S mRNA 만나고 60S 만나면 뭐가 80S 리보솜이 형성이 되겠죠. 세포질에서. 그래서
디귿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따라서 답은 7번이 돼요. 아마도 2016년도부터는 7지로 바뀌어가지고 7번까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12번 갈게요. 또 역시 양성규, 음성규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양성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애들이 있는지. 우리가 뭐 나중에 분류해서 더 자세하게 하고 세포 구조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그람 양성균 오늘 앞에서 출제된 것 중에서는 포도상구균이 있었다. 그렇죠? 또 뭐 연쇄상균, 뭐 바실러스, 아까 내생포자 만든다고 했을 때 클로스트리디움, 그 다음에 결핵균이 좀 놀랍게도 어디 들어가더라? 여기 양성균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그람 양성균의 바실러스, 이게 바실러스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더 있죠. 그렇죠? 있는데 이 정도. 그러면 그람 음성균도 해볼게요. 음성균. 역시 분류 파트에 가면 더 많이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양성균과 음성균을 거의 한 10개, 10개씩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뭐 세포 구조에서는 많이는 안 했다. 그렇죠? 일단 대명사는 대장균이에요. 콜레라균, 백일해균, 뭐 이런 애들이 됩니다. 많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메탄 생성균 또 나왔네. 그렇죠? 메탄 생성균은 고세균이랬습니다. 그럼 고세균. 우리 교수님들이 메탄 생성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혐기성이 얘. 앞에서도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코열 산균. 익스트림한 조건인데 열이 온도가 높은데 산성에 대해서도 내성을 갖고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면 극호염성균. 여기는 NaCl입니다. 염이에요. 염기성이 아니라. 그냥 사해 같은, 예전에 바다에 있는데 호수화 돼가지고 NaCl 퍼센트가 뭐 10% 넘는데도 삼투 견디고 있더라.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간은 메탄 생성류나 주어졌고요. 그럼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얘네들의 세포벽은 펩티도 글리칸을 하면 안 된다고요. 슈도 펩티도 글리칸이 있을 거고, 나가 지금 바실러스입니다. 그럼 바실러스는 당연히 펩티도 글리칸이 있을 거예요. 기억요. 펩티드 글리칸은 가해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성분이 되는 거죠. 얘는 슈도입니다. 가짜라고 해야 돼요. 슈도 펩티드 글리칸.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데 이게 성분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펩티드 글리칸이에요. 자, 니은요. 가해 세포막 인제 또 나왔다 그렇죠. 에테르 결합. 그러니까 고세균은 세포막에 어떤 게 있더라? 에테르 결합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적고만 갈게요. 여기는 뭐예요? 에스테르. 그렇죠? 에스테르.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디귿 실수할 수 있겠네. 콜레스테롤은 원액의 세포막에 없습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포막에만. 동물 세포막. 그래서 동물의 세포막에는 뭐가 있더라? 콜레스테롤이 있더라. 막의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 그러나 다른 애들은 없어요. 즉 원액에도 없고요. 뭐 식물에도 없습니다. 뭐 균류도 없어요. 뭐 다른 데는 없구나. 동물의 세포막에만 있다. 그러나 원액과 뭐 식물과 균류에는 스테롤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스테롤이 있는데 그게 콜레스테롤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만 됩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나머지 문제는 다음 회차로 돌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13번까지만. 자, 또 다시 1번 문제고 세포 구조 형태가 나와요. 전형적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 여기는 얘는 뭐 하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기억. 뭘 것 같아요? 활면소포체다, 그렇죠? 활면소포체. 요즘은 매끈면소포체라고 표현하는 그 녀석.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상 형태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활면소포체면 또 어떤 거 생각나요? 프로테인 대사는 아니지만 뭐 지질 대사라든지 탄수화물 대사하고 관계를 합니다. 라는 것도 뭐 생각이 납니다. 지질 대사하고도 관계를 하고, 즉 이 말은 인지질 같은 거 여기서 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뭐 간이 그렇긴 한데 글루코스 6 포스파타즈가 있어서 포도당 만드는 거하고도 관계를 하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칼슘 펌프가 있어서 칼슘을 어떻게 저장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활면소포체 내강에는 칼슘이 되게 많구나 라는 것들. 그 다음 니은으로 갈까요? 니은은 핵 같아요. 그쵸? 그럼 여기 핵이 있나요? 있네. 그러면 핵입니다. 뭐 핵은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뭐 핵 안에는 뭐 DNA도 있고 RNA 있고 뭐 프로테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귿. 디귿이 뭘까요? 뚝뚝 떨어져 있네. 골지체요. 골지체는요, 이런 시스테나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낭상이 존재를 하고, 이게 골지체. 골지라는 분이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골지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로 가면요, 리을이 뭘 것 같아요? 포옥시점. 리소점하고 좀 헷갈리겠지만 저 위에는 리소점이 없어요. 그래서 포옥시점. 포옥시점도 앞에서 정리 좀 했다, 그렇죠? 지방산의 베타사나 뭐 카탈라제, 이것도 뭐 중요하니까 뭐 반복. 카탈라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의 베타산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미음은 미토콘드리아다, 그렇죠? 뭐 이중막에 뭐 대명사하고 DNA 있고 RNA 다 프로테인, 뭐 리보솜 다 발견될 수 있다. 특히 뭐 70S 리보솜을 들고 있죠. 자, 이제 어떤 보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 기억이랑 활면소포체예요. 칼슘의 농도는 세포 기질, 그죠? 여기서부터는 세포질이 세포 기질로 바뀌어서 이제 출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농도보다 낮다고요? 농도보다 높죠. 그렇죠?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니은은 핵이었습니다. RNA가 합성된다. 그렇죠. 여기는 모든 RNA가 다 합성돼요. 그러니까 mRNA가 합성되니 당연해요. tRNA가 합성되니 당연해요. rRNA가 합성되니 당연합니다. 아직 우리가 분자생물학을 안 했지만 miRNA가 합성이 되니 그것도 맞아요. 뭐 snRNA가 합성되니 맞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성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자생물학에서 배웁시다. 스몰 뉴클레 RNA,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시스테나 이런 게 시스테나예요. 그렇죠? 이런 게 낭상의 주머니들. 그러니까 골지체 말고도 소포체도 시스테나가 중첩이 돼 있는 거고 활면소포체도 뭐 시스테나 구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시스테나 맞아요. 맞습니다. 자, 리을에서 포옥시움에서 지방산의 베타산화가 일어나죠. 자, 질문 드릴게요. 지방산의 베타산화가 일어나는 것이 동물과 식물이 좀 다릅니다. 동물과 식물이 좀 다른데 동물에서는 어디 포옥시움 하나 더 미토콘드리아. 식물은 어디라고 했어요? 포옥시움 되고요. 놀랍게도 미토콘드리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 대신에 포옥시움에 특화된 형태의 글리옥시점은 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글리옥시점 나중에 포옥시점 될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식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산의 베타산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동물 이야기예요. 맞아요. 미음에는 tRNA가 존재한다. 미음이 뭐죠? 미토콘드리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DNA가 있잖아요. 그렇죠? DNA 가지고 뭐 만들까요? mRNA 만들 거고 tRNA 만들 거고 rRNA 만들 거예요. 물론 여기는 snRNA나 mRNA는 없습니다. mRNA나 snRNA는 핵에서만 발견돼요. 어쨌든 얘네들이 다 발견되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7문제 남겨놨는데 뭐 한두 개 더 한다고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을 낼게요. 그럼 다음 시간은 세포 구조 두 번째 시간이 될 거고 나머지 7문제 하고 그리고 나서 세포호흡이 들어갑니다. 세포호흡도 문제 수가 많아요. 지금 아직 다 정리 중인데 한 15개는 이상이더라고요. 그럼 아마도 세포 구조 두 번째 하고 세포호흡까지 가다가 중간에 멈출 것 같아요. 광합성도 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